무인기 소동인데요. 네. 제가 오늘 좀 새로운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요. 자, 우선 이 국방부가 우리가 무인기 날려보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엔 아니다 이러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로 1시간 만에 입장이 맞아요. 바뀝니다. 네. 이 대목이 가장 수상한 대목인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방부는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진짜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전단 살포 문제를 민간에 다 그냥 자율적인 영역으로 하고 방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하면은 언제 전쟁 날지는 이제는 군도 모른다. 민간이 알아서 한다. 이런 황당한 사태가 네.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새로운 관점은 이거를 규명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누구도 모르는 이 전단 살포의 그 행위자를 어떻게 밝혀낼 거냐.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드론 자체를 보거든. 근데 모양이 어쩐네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모양도 물론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수송용 드론이 아니라 굉장히 속도가 빠른 어떤 전투기 모양하고 외부 형상이 비슷합니다. 이러면은 고도의 그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어떤 엄청난 능력의 단체가 아니면 불가능한 드론인데 이게 그럼 누구냐 하는 걸 밝히다 보면은 이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패스트 트랙이 하나 있다. 요 아이디어를 야당에 좀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삐라를 보라는 거야. 삐라를. 예. 이 삐라가 어떤 스타일이고 내용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작년부터 제보 받은 게 있어요. 우리 국군의 심리전단이라는 부대가 있다고. 이런 부대에서 대량으로 삐라를 비축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인쇄 작업을 하고 전단을 비축해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군은 공식적으로 전단 살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쇄를 왜 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야당에서 이 작년 올해 우리 정보부대 심리전 부대 예산을 정밀하게 집행을 검색을 해봐라. 예산이 검증을 해봐라. 어떻게 네. 쓰였는가. 그 중에서 확성기 방송 예산이 있을 거고 뭐 또 그걸 운영하는 부대 운영비가 있을 거고 그러는데 이런 전단을 인쇄한 것으로 보여지는 예산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령 군이 날려보냈든 안 날려보냈든 간에 이 전단은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또는 그걸 다른 어떤 기관에 제공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다가면 의외로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출처를 찾을 수가 있다. 의외로 빨리 파악할 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단이 기존의 탈북 단체가 보내던 스타일의 전단이 아니라는 데서 착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단을 어디선가 인쇄를 했을 텐데 그걸 어느 기관에 무슨 돈으로 했겠느냐 이렇게 찾아나가는 게 차라리 빨라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 드론은 지금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실체가 희미한 사진밖에. 불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검증하고 또 드론의 항적을 지금 찾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날려보냈으면 어느 레이더인가 그 항적이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다는 건데 그게 우리 민간 단체가 그동안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금강산에 가서 뭐 사진 촬영해 오고 이런 것도 나중에 스스로 밝혀서 맞아요. 네. 알려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날아오는 걸 위주로 탐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저공으로 비행해 날아가는 건 잘 안 보인다고. 심지어 드론 중에도 어떤 기종은 이게 이제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 그래 RCS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몸체가 작게 되면은 그 RCS 단면적이 작아서 이게 드론인지 새떼인지 식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날려보낼 때는 탐지가 더 어려울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서 저공 비행을 하니까. 날아오는 거는 고공에서 내려오는데 그렇죠. 네. 이건 한참 날아가서 저 고공으로 올라가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삐라를 분석해봐.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만에 하나 민관이 협력해서 한 거다. 이러면 굉장히 일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하는 기능을 민간에 아웃소싱 한다는 네.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드론 날려보내라는 건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또 지시사항 아닙니까? 그 북한 드론 넘어왔을 때
그다음에 올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제 통일 대한민국 원년을 선포하면서 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부쩍 강조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정보 접근권을 부쩍 강화시키라 그러면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단, 라디오, 네. USB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장비를 싣고 보내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반면에 전단은 쉽다고. 그러면 밑에서 뭔 짓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대한민국 원년이라는데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 접근권을 그걸 보장하라는데 마침 B란 내용을 보니까 물가라든가 남한의 남북 비교, 경제력 비교 이런 거더라고. 그게 옛날에 서독이 동독한테 했던 그 전단의 주 내용이고 그래요? 네. 주로 정부는 이런 거를 선호한다고.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실상을 알게 하라는 건데 네. 탈북 단체는 하다 보면은 이 황색으로 야수성, 가죠. 예. 공격성 이래서 거의 도색 잡지 수준의 맞아요. 네. 그걸 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정보기관은 그거보다는 더 세련된다고. 그러니까 수위는 낮아지지만 이게 뭐야? 이러고 관심 있는 거, 재밌는 거, 정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적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 8.15 경축사로부터 시작한 어떤 자유북진 통일 그중에 가장 중시한 북한의 정보 접근권 이런 부분이 강조된 와중에 터진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협조, 방조 내지는 무기나해서 돈과 기술력이 집약돼 있는 단체가 한 거다.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서 좁혀가다 해봐야 보면 된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탈북 단체가 보내는 건 북한은 그냥 오물이라고 보지만 이거는 좀 위협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이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위협이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대응한다라는 네. 건데.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국방위 소속인 부승찬 의원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 무인기의 성능을 보면 최소한 활주로를 이용해서 2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민간 단체는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군이나 국정원이나 혹은 뭐 정부의 어디거나 이런 데 도움을 받은 민간 조직이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이게 상황이 불가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전단지의 내용도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간에는 북한 자작극설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자작극이라고 하기에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 뭡니까 이제 자기 자신들의 이제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뭐 그림을 가린다거나 뭐 만약에 자작극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날고 이것이 어떤 우리 그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조건과 상황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냐. 네.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이고 신원식 안보실장,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호전적 태도로 임하면 외교관 출신의 안보실장이 나서서 톤다운을 시키는데 그렇습니다. 톤다운을 네. 시키면서 상황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는데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원식 안보실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한판 붙자. 물론 그러면서 얘기는 합니다. 전쟁은 절대 자살할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전쟁은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이 불가하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도 없는 이런 식의 로직을 그리고 있다. 그 자체가 저는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문을 다 연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일제 사격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정말 겁이 덜컥 나는 사진이 막 실린 건데 맞아요. 네. 이 상황에서 전쟁 안 나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라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더 두렵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게다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실존적 위협, 평양 상공을 무인기가 지나갔다. 실존적 위협을 느낀다고 공표한 굉장히 것이고 충격이에요. 네. 거기다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으로 아예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무인기가 공교롭게도 남북 정권의 그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다 기여하고 있어요. 북한도 이걸 갖고 지금 온통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규탄의 물결로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그 내부 통제 하나를 강화하는데 확실히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럴 조짐을 보이는 게 벌써 정부 입장이 나왔어요. 이 문제로 정부를 비판하면은 북한 편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타냐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은 이걸 날린 측에서는 지금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다. 아주 자축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더 안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전쟁 문제는 저도 전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불안에 떨 일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자꾸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전쟁이 아니고 전혀 예상 못하는 회색지대에서 일어나는 돌연한 어떤 그 사건들의 가능성을 조금 도외시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하러 포를 많이 쏩니까? 그건 위협용으로 쓰고 영종도 공항에 풍선 몇 대하고 드론 몇 개만 날려보내도 대한민국 관문은 마비예요. 그렇네요. 네. 아주 저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때 탐지도 안 돼요. 우리가 풍선을 왜 못 잡는지 아십니까? 이게 금속이 아니라서 레이더 탐지가 안 된다고. 섬유로 돼 있으면은 네.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레이더로 기계로 잡습니까? 못 잡아요. 그리고 미사일도 못 쏴. 미사일은 열추적 미사일이 대부분인데 그거는 저 공중에다 식어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잡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다양한 수단으로 근데 이 군사 용어에 가치 표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치 표적. 네. 밸류 타겟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접경 지역과 수도권 일대에 북한이 노릴 만한 표적이 너무 많은 거야. 반면에 우리는 별게 없어요. 없죠. 가까이.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민간의 산업, 교통 또는 물류 이런 것들이나 사이버도 가능한데 이게 수도권에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위협에도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전쟁 위기가 뭐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는데 한 보름 가까이 주식이 대폭락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그 폭락이 네. 심했던 그것도 총선 앞두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한국이 전쟁이 곧 날 거라는 보고서가 무지한히 쏟아져 나왔어. 그런데 이 무인기 사건이 나고 그저께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지금이 한반도 전쟁 위험이 가장 높다. 이런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 그렇게 이게 이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민감하다 이런 인식 자체가 지금은 이 전략 경쟁 시대에는 이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월에 우리가 이미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달리 안정적으로 위기 관리가 되는 구도가 아니다. 더군다나 국방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위기 관리하냐.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그 방법 자체도 모호해진 거야. 이러면서 불안이 고조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 불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임기 초부터 용산 상공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한 것부터 시작이에요. 아니 다 떠나서 대통령실 주변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도청 사태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설마 미국이 나쁜 마음으로 우리를 도청했겠냐. 선의의 도청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나와서 모두가 깜짝 놀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안보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안보를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할 가능성 이게 제일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개헌 문제까지도 걱정을 하고 염두에 두고. 염두에 네. 두고 계속 이거를 이슈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용도인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을에 산에서 불 나는 게 뭐 작정하고 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담뱃재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맞아요. 네. 어떠한 특이한 상황에서
트리거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감당 불가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국내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걸려 있죠.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불안 속에서 뭐 한반도를 지켜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할까봐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